손흥민의 번리전 해트트릭을 시작으로 지난주 프리미어리그에서는 3명의 공격수가 해트트릭을 하는 골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손흥민 다음으로 맨시티의 홀란이 3골을 넣었고 이어서 브라이튼의 퍼거슨도 해트트릭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트트릭을 한 3명의 공격수가 A매치 휴식기를 앞두고 선정한 2주의 팀에서 3톱 자리를 싹쓸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먼저 BBC에서 선정한 2주의 팀을 보면 퍼거슨, 홀란, 손흥민이 나란히 3톱이죠. 미드필더는 리버풀의 소브슬라이와 아스날의 라이스, 웨데구르, 토트넘의 메디슨, 3백은 토트넘의 로메로, 웨스트햄의 주마, 노팅엄의 워럴이고 골키퍼는 픽포드입니다. 주목할 것은 11명의 베스트 멤버들 중에 토트넘에 소속된 선수가 3명으로 최다이고 또 그 멤버들은 이번에 새로 주장단이 된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라는 점입니다. 주장이라는 게 축구 실력도 중요하지만 인품이나 리더십 같은 요소도 중요한 부분인데 이번에 선정된 새로운 주장단의 경우에는 실력이 뛰어난데 리더십도 겸비하고 있는 거죠. BBC에서 2주의 팀을 선정하고 있는 잉글랜드 축구계 레전드 가스 크룩스는 손흥민을 선정하면서 이런 평가를 남겼습니다. 손흥민이 히샬리송을 대신해서 원톱으로 나섰는데 헤트트릭을 기록하면서 번리를 박살냈다. 최근 본 손흥민의 활약 중에 으뜸이었다. 케인이 뮌헨으로 떠나고 그의 흔적이 사라지면서 토트넘 선수들은 자유로워졌다. 엔지 감독이 손흥민에게 주장을 넘겨줄 수 있게 됐고 이것이 큰 도움이 됐다라면서 손흥민이 원톱 전술의 스트라이커로 나서서 케인의 그림자를 지워버렸다고 한 겁니다. 그야말로 극찬 중에 극찬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해트트릭을 한 손흥민도 경기 후 인터뷰에서 케인이 떠난 이후의 토트넘에 대해서 팀에 케인이 없다. 모두가 큰 책임감을 가져야 한다. 모두가 충분히 잘할 수 있다. 특히 윙에 좋은 선수들이 있다. 새로 영입한 브레넌 존슨도 있다. 기대가 크다. 팀 스포츠다. 모두가 골에 대한 갈망을 가져야 한다라면서 케인이 떠난 토트넘 선수들이 오히려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줬고요. 실제로 현재 토트넘의 득점 분포를 보면 손흥민 3골, 메디슨과 로메로가 2골, 클루셉스키, 에메르송, 사르가 1골로 6명의 선수들이 11골을 넣었습니다. 확실히 다양한 선수들이 골맛을 보고 있고 특히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의 주장단이 토트넘을 제대로 이끌고 있는 느낌이죠. 또 다른 매체인 후스쿼드닷컴 역시 손흥민, 메디슨, 로메로를 2주의 팀에 뽑았고 여기에 더해서 솔로몬까지 추가했습니다. 손흥민의 평점은 9.61로 매우 높았는데 9.96점인 퍼거슨에 이어서 전체 2위입니다. 앨런 시어러가 뽑은 프리미어리그 공식 2주의 팀 멤버에도 손흥민이 당연히 있었습니다. 메디슨도 미드필더 4명 중에 하나였고 로메로는 아쉽게 여기는 안 뽑혔습니다. 시어러는 손흥민의 해트트릭에 감탄하면서 해트트릭을 기록했고 팀의 간판 선수가 됐다는 부담감을 오히려 즐기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라면서 손흥민이 무거운 짐을 진 상황에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퍼포먼스를 보였다고 했습니다. 통계 전문 매체인 옵타도 4라운드가 끝나고 최고의 활약을 펼친 선수 5명을 선정했는데 당연하다는 듯 손흥민도 포함됐습니다. 옵타는 통계를 전문으로 다루는 매체답게 자신들만의 점수 체계를 만들어 놨는데 무려 100가지가 넘는 다양한 지표를 고려해서 최종 점수가 나온다고 하니까 믿을만 하죠. 그리고 손흥민은 99.7점을 받으면서 97.1점을 받은 맨시티 홀란을 제치고 프리미어리그 최고의 선수 2위에 올랐습니다. 1위는 앞서 언급했던 브라이튼의 퍼거슨인데 100점 만점을 기록해버렸습니다. 18살하고도 318일이라는 기록으로 리그 역사상 4번째로 어릴 때 해트트릭을 한 상징적인 점수를 높게 쳐준 듯 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선수들의 득점 장면을 보면 손흥민은 고난이도의 칩슛부터 라인을 깨는 침투까지 간결하고 완벽한 골들인 반면에 홀란은 페널티킥이 하나 있었고 퍼거슨은 골키퍼 선방의 세컨볼 밀어넣기와 수비 맞고 들어가는 굴절골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운이 좋은 골들이었던 거죠. 최연소급 헤드트릭이니까 인정. 이 매체는 손흥민의 활약을 높게 평가하면서 번리전에서 토트넘의 새로운 캡틴은 왼쪽에서 중앙으로 자리를 옮겼고 팀이 뒤진 상황에서 동점골을 터뜨린 뒤 헤트트릭까지 완성했다. 프리미어리그에서 기록한 4번의 헤트트릭 중 3번이 원정 경기에서 나왔다. 또한 2부에서 새롭게 승격한 팀을 상대로 최근 3경기에서 5골을 넣으면서 평지 풍파를 일으키고 있다라면서 손흥민이 한 단계 더 진화했다고 말했습니다. 이 소식을 인지한 토트넘 구단은 손흥민의 4번의 해트트릭과 FA컵 해트트릭까지 5번의 해트트릭을 별도로 편집해서 올렸고 이는 3시간 만에 12만 조회수를 기록하면서 인기가 폭발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번리가 손흥민 썸네일로 걸어버리고 폭발적인 조회수 나온 걸 응용한 듯 합니다. 네. BBC에서 보도한 분석 내용을 보더라도 손흥민이 단순히 헤트트릭만 폭발시킨 게 아니라 헌신적으로 활약했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손흥민은 토트넘의 높은 압박을 주도했다. 27회로 팀 내 최다 스프린트를 기록했으며 다른 어떤 선수보다 많은 49회 압박을 시도했다라면서 최전방에서부터 번리를 강하게 압박하면서 토트넘을 이끌었다고 분석한 겁니다. 최다 스프린트와 최대 압박이라는 지표는 어쩌면 헤트트릭이라는 골 기록보다 손흥민을 더 잘 나타내는 지표일 수 있습니다. 항상 팀을 위해 헌신한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와서 골까지 많이 넣게 된다면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한 시즌이 되겠죠. 미국의 CBS 스포츠도 손흥민이 원톱으로 나선 이번 번리젤 활약에 매우 주목하면서 손흥민은 과거 케인이 팀을 이탈했을 때마다 왜 그가 케인의 자리에서 9번 롤을 수행했는지 완벽하게 증명했다라면서 토트넘이 드디어 완벽한 최전방 공격수인 손흥민을 보유했다고 극찬했습니다. 또 다른 미국의 스포츠 매체인 ESPN도 손흥민을 칭찬하기에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손흥민에게 그토록 많은 도움을 줬던 케인이 빠졌다. 손흥민이 득점력을 되찾을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들었다. 그러나 이런 우려는 근거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기는 ESPN이 선정한 주말의 명장면이다라면서 손흥민의 번리젤 헤트트릭 장면을 주말의 명장면으로 선정했습니다. 지난 시즌 콘테의 엉터리 전술 때문에 손흥민이 얼마나 고통받았는지가 다시 한번 확실히 증명되는 순간인데요. 번리전 이후에 공개된 토트넘의 패스맵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라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입니다. 현대 축구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패스할 때 삼각형을 만들라는 건데 그래야만 공간을 효과적으로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 번리전 패스맵을 보시면 모든 선수들이 유기적인 패스로 많은 삼각형을 이루면서 최종 공격수인 손흥민에게까지 연결됐습니다. 여러 번 지적했듯이 클루셉스키의 패스가 손흥민에게 연결이 안 됐다는 것만 아쉬울 뿐 거의 완벽에 가까운 전술을 보여줬습니다. 여기서 잠깐 숨이 턱 막히실 수도 있지만 잠시 지난 시즌 패스맵을 한번 보시죠. 네. 올해 5월 아스톤빌라전 때 패스맵인데 최전방에 손흥민까지 패스가 전혀 닿지 않고 뒤쪽에서만 노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번리전 패스맵과 비교해보면 두 팀이 같은 팀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정도인데요. 이번 시즌 기준으로는 맨유의 패스맵이 이때 토트넘과 더 비슷하게 보입니다. 네. 최근 맨유가 아스날에게 1대3으로 졌는데 이 경기 패스맵을 보면 지난 시즌 토트넘과 매우 유사하다는 걸 알 수 있죠. 10번 레시포드가 최전방에 있는데 거기까지 패스가 전혀 연결되지 않으면서 수비 진영에서만 볼을 돌리고 있습니다. 잠시 헷갈리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보세요. 이건 이번 시즌 맨유의 패스맵입니다. 올 시즌 맨유 선수들의 퀄리티를 보면 솔직히 지난 시즌 토트넘보다 좋아 보이는데 선수의 이름값과 상관없이 전술이 이러면 누구라도 고전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난 시즌 손흥민이 그랬던 것처럼요. 다행히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공격 전술은 손흥민과 굉장히 잘 맞는 것으로 보이고 앞으로도 원톱으로 꾸준히 출격시킨다면 두 번째 득점왕에 도전해 볼만 합니다. 앞으로 A매치 2경기가 진행될 텐데 대표팀 경기에서도 골 감각을 놓치지 않고 연속 득점으로 이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 흰수염고래였습니다. 감사합니다.